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에도 사고를 치고 오늘도 또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어제 오후에 민주당에서 곽상도 의원 제명시키겠다 하고 오후 4시 반쯤 제소를 했다고 하죠. 그런 다음에 이준석 말로는 일부 최고위원이 이거 논의하자, 급하게 지금 최고위 소집을 해야 하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7시에 회의를 소집하고 어제 회의가 개최된 것은 9시. 그래서 뉴스에 따르면 이 긴급 최고위에서 안건이 2개였다고 하죠. 하나는 곽상도 의원 제명, 또 하나는 대장동 태스크포스. 그런데 이게 이제 회의 직전에 사실은 곽상도 제명이 주다, 이런 게 밖에 알려진 겁니다. 뉴스원 보도를 보면은 회의 직전에 국민의힘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곽상도 의원 제명하겠다 벌써 큰 소리 친 지가 좀 됐죠. 바로 그날 오전에 최고위에서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월 1일부터는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니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서둘러서 오늘 밤에 그 심야에 이거를 하게 됐다. 뭐 들어보면 그럴만 하죠. 그래서 하는구나. 그랬는데 밤 9시에서 10시 반까지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아무 결론을 못 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회의 직전에 조수진 최고가 이거 탈당한 의원인데 제명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그 법적 지위를 가지고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폭거는 여기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최고위에 불참하고 또 언론사에 문자 메시지도 보냈고, 그래 결국은 이준석 대표는 닭 줬던 개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최고위원 중에 누가 이거를 밀어붙였을까? 아마도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미 이전에 리마연에서 이거 이렇고 이래서 이거 못한다, 그 이준석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이야기했죠. 기억들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강제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건 누가 할 수 있을까? 혹시 홍준표 후보의 꼬붕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 배현진 최고가 했을까? 그 사람이 똑똑하기는 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 행정학과 출신이라서, 그리고 지금 보면 리걸마인드가 좀 형편이 없죠.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검사는 30년 전에 뭐 옛날에 했지만 법은 모른다. 그래서 그쪽인가. 아무튼 될 수 없는 일을 밀어붙였는데 또 유승민 후보가 직접 했을 수도 있죠. 이 사람도 법을 모르죠. 곤란한 처지에 빠진 것은 이준석 대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보 된 거죠.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하겠다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고 급기야는 최고위까지 소집을 해서 밀어붙였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회의록도 남겨야 하고 그렇게 주먹국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나와서 오늘은 곽상도 의원 제명은 아예 안건이 아니었다, 좀
다들 이 언론사도 당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최면이 말이 아니다 이런 반응들이죠. 다들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걸 기사에 쓰지 않았습니까? 당대표가 좀 적당히 자기가 좀 잘못한 것은 잘못했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모든 것을 밝혔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딱 잘라서 시치미를 떼는 겁니다. 딱 그런 거 하려고 안 했다. 이러면서 이제 뒤늦게 왜 자기가 그걸 할 수 없는지 그거를 리마연에서 지적했던 그런 것들이 다 나온 거죠.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할 수 없었고 게다가 이제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나도 징계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거 보면 아직은 덜 떨어진 애구나 싶죠. 야무지게 거짓말도 못합니다. 징계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었다. 할 수 없는데 그랬는데 민주당이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출해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끝났으면 어젯밤의 실패로 끝났겠죠. 그런데 이게 다음 날로 이어진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최고가 보낸 문자 메시지, 이건 사신이죠. 사적인. 이거를 자기 페북에다가 그냥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이만큼 공개를 해가지고 제 딴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나는 못하겠으니까 그러면은 조수진 최고가 해라. 이렇게 이제 비겁하거나 아니면은 무력한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게 뭡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녹취로 깐 겁니다. 참 재벌은 개 못 준다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조수진 최고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이 논란이 된다고 해서 아직 그것도 사실 끝이 안 났죠. 그런데 아버지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옳으냐. 그때 우리 당 사람도 아닌데 나갔는데 그 사람을 의원직에서 제명을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하고 같이 이제 합세하는 거죠. 그게 옳은가? 만일 그렇다면 사실 윤희숙 의원도 우리가 그 얘기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도 본인이 나가고 싶어서 나간다고 했을까? 그 아버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사과하고 이렇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또 나가라 하면은 또 싸워보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투사를 만들어 가지고 앞에 내세워 가지고 올려놓고 흔들었죠. 그러니까 떨어져 죽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과연 깨끗하다는 증명인가? 그게 증명이라면 이준석 대표 나가야 되겠죠.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의 문제나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의 문제나 다를 바가 없고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의 문제는 더 크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당의 어른이니까 어른이 잘못한 것은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곽상도 의원을 자르겠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 먼저 물러나라. 뭐 이런 이제 글을 올린 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밤에는 이준석 대표가 무식해서 그래서 체면을 구기고 거기다 거짓말을 해서 언론사에서 신의를 잃고 하룻밤 사이에 이제는 또다시 녹취를 까고 자기 당의 최고위원을 공격하는 바람에 이제 밖에 내놓고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참 창피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패싸움이 됐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뭐 형님, 삼촌 다 나와가지고 조수진 최고를 이제 집단 공격을 한 것이죠. 특이한 것은 여기 뒤에 최재형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까지 같이 와서 조수진 최고를 공격했다는 게 이준석 편을 든답시고, 도대체 이 남자들이 정신이 어디 간 건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유승민 후보가 페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경고한다. 상도수호 그만둬라. 조수진 최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도수호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할 법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땠습니까? 조국이 유죄가 확실하다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조국 수호를 한다 이랬죠. 그런데 지금 곽상도 의원은 유죄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 나온 게 없죠. 그걸 가지고 유죄가 확실하다, 상도수호 하지 말자 이러면은 홍준표 후보 보고 조국 수홍이라고 욕했던 거, 그게 지금 여기 몰린 사람들 모조리 똑같은 짓을 한 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유승민 후보는 상도수호라는 걸 받아들여서 우리 당의 그러니까 우리 당이었던 박상도 의원은 화천대유의 일원이다. 뭔가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기가 법관도 아니면서 이제 유죄 선고를 해놓고 상도를 밟자. 이거 안 밟으면 너희는 똑같이 썩은 것들이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유승민 후보가 이준석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상황으로서 그 경고를 하는 게 보이죠. 우리 이준석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조수진한테 경고한다. 또는 또 다른 곽상도 의원을, 이제는 무소속인데 곽상도 의원을 반드시 국회에서 끌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유승민 일파,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황께서 경고를 한 겁니다. 유승민은 아직도 국민의힘의 시조니까 그전까지 있었던 그 보수정당을 잡아먹고 들어간 그 새로운 보수, 그 시조니까 이렇게 상황 노릇을 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도 답답하겠죠. 이준석 대표가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조수진 최고가 그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변변찮으니까 유승민이 나섰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희룡 후보가 바로 1시간 차이로 이제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제 그 일진들이 있는데 원희룡 후보도 가서 같이 주목패가 된 것이죠. 이준석 뜻에 따르지 않고 상도수호를 하는 조수진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제 나가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패거리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기네한테 안 맞는 사람은 쫓아내려고. 여기에 최재형 후보도 또 가담을 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보기는 좀 얌전하게 생긴 사람이 이런 주먹패, 깡패들하고 항상 가서 거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청소년 시절에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진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소년원 갑니다. 그럼 그러겠죠. 쟤는 순하게 보이는데 왜 소년원 왔을까? 최재형 후보가 상도수호는 이준석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에게 이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러면은 유승민 후보는 상황이니까 우리 준석이
뭐 아들 같은 준석이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희룡 후보하고 최재형 후보는 준석 삼아 뭐 준석 폐하 하면서 지금 떠받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다들 그 유승민 밑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까지 가담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게 오판인지 아니면은 자신감을 잃었는지 좀 두고 봐야 하겠죠. 윤석열 후보는 그 캠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준석의 뜻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 곽상도는 거취를 빨리 결정하라. 그러면 이 캠프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아직도 유승민을 상황으로 받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윤석열 캠프에는 프락치가 아직도 우글우글하다. 뭐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본 모습들을 드러내겠지만 그러나 이런 글을 내므로 해서 원희룡, 최재형, 윤석열은 동급이 됐습니다. 전부 유승민 밑에 들어간 거니까 이 사람들은 유승민이 그 경선에서 뽑히기를 바라는 거다. 결국 거기에 협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곽상도 의원을 지금 기어이 쳐내려고 하는 데는 몇 가지 그런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곽상도 의원이 윤석열 후보에게 그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곽상도 의원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가까웠다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한 가지는 유승민 후보 쪽의 적이었고 또 하나는 홍준표 후보 쪽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곽상도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바로 이러한 어떤 그 힘겨루기 이런 상황에서 곽상도 의원이 지금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여기에 가담을 했다. 그거는 원희룡 후보의 계산이 있겠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유승민 밑에 들어갔다. 이거고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가담한 게 그야말로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랬을까? 윤석열을 바보로 만들고 유승민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캠프에 있다. 효과가 그렇게 나니까.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유승민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구나. 유승민 후보 스스로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상대할 사람은 홍준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태경, 원희룡이 나서서 홍준표 후보를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정통 보수, 사자왕 리처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말하자면 여러분 가운데 보수라는 분들에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밖에서 보기에 즉 그런 후보가 황교안 후보입니다. 황교안 후보 어떻습니까? 하태경 후보가 매달려서 물어뜯어도 끄떡도 하지 않죠? 하태경 후보 손 들었습니다. 직접 못 치고 다른 후보를 갖다가 싸우게 하려고 했는데 다른 후보들, 초보 후보들도 감히 나서지 않았죠.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황교안 후보는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보면 안상수 후보도
어느 정도 무게가 있죠. 결국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경력이라든지 또 그러한 스스로 그 심지가 깊은 부분이라든지 하는 게 그게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희룡 후보나 최재형, 윤석열 후보가 각광받는 인기 있는 후보들 가운데 하나이기는 한데 이렇게 유승민 후보에게 간단히 요리되고 있다. 그런 것을 이런 게 하나의 관전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준석이 당무에 대해서 그리고 당원 당규에 대해서 무식하고 관리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긴급 최고위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의 일.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서 이준석이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래서 개인 문자 이거를 갖다가 또 녹취록 까기. 이건 정말 그 인간 말종이다 할 때 나오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 이제 그걸 하고 또 당내에 분열이 이렇게 일고 있다 하는 거를 페북에다가 올려서 스스로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도량이 좁으니 방법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 민주당은 안 그래도 그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사실 입장이 바뀌어 있었으면 지금쯤 무너졌겠죠. 쓰나미가 밀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혼자서 자빠지고 뒹굴고 하면서 이 짓을 하고 이거를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어제 오늘 사이에 민주당에게는 영양제를 먹여주는 그런 게 됐을 겁니다. 리마연에서는 곽상도 의원에게 앞에 나서서 싸워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곽상도 의원이 그렇게 정의로운 인물인가?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공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하는 것이죠. 곽상도 의원은 아들을 설득해서 이 화천대유의 실체를 국민 앞에 다 밝히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아들이 그래서 감옥에 가더라도 또 최악의 경우에 곽상도 의원 자신이 감옥에 가더라도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서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리마연 지난 방송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보면은 이준석 대표한테 조수진 최고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제동을 걸었죠. 그런데 여기에 유승민, 원희룡, 최재형, 윤석열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이준석이 당대표니까 이준석 편을 든다. 이런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이준석 대표하고 유승민 후보는 아예 베이스가 없습니다. 지난밤 최고위도 베이스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사고를 저지른 것이죠. 이 사람들은 둘 다 뭐가 잘못됐는지 아마 이 시간에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숫자가 많아서 조수진 최고를 누를 수 있으면 그걸로 승리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승민 후보가 펄펄 뛰면서 국민이 우리도 이렇게 더럽혀졌다. 화천대유의 그 오물이 튀었다고 생각한다. 곽상도 때문이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곽상도 때문에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죠. 이준석 대표도 같은 논조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후보는 굉장히 깨끗한데 거기에 더러운 것이 묻어서 저렇게 펄펄 뛰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둘은 깨끗한 게 아니고 무식한 겁니다. 논리도 없고 도덕감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해가 올 것 같으면 미쳐 날뛰는 아주 용렬한 인간들이다. 특별히 미워서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걸맞지 않은데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냥 담담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후보나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곽상도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리고 사실 몸통은 저 이재명 도지사나 문재인 민주당 쪽의 그 대장동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후궁들이 암투를 내는 그런 소소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고 이것은 전쟁입니다. 이준석이나 유승민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번에 여기 가담한 원희룡, 최재형, 심지어 윤석열까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이 대선 후보라고 하는 우리가 이번에 뽑아서 대선 본선에 내보내는 이 사람에게 어떤 임무를 줬습니까? 정권 교체를 하자. 이런 임무를 준 것이죠.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자. 이 땅에 어리석어서 전쟁을 불러오는 일을 막자. 이러면서 후보를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선 후보는 어떠해야 하는가? 얼마나 그 심지가 굳고 그리고 무거워야 하는가? 지금 이 대선 후보가 어떤 대선 후보인가?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대선 후보가 되겠다 하는 경선 후보들은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 핵 버튼이 있습니다. 그들은 핵 버튼에 이미 손을 올려놓는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 중에 한 명만 되겠죠.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손을 떼면 핵이 터집니다. 이번 우리가 기필코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정권 교체는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말벌이 와서 이마에 침을 쏘려고 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를 악물고 정신을 차리고 이 버튼에서 손을 안 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서 이 설치는 사람들, 이준석은 후보도 아니지만 이준석, 유승민, 원희룡, 최재형, 윤석열까지도 지금 보니까 그냥 손을 떼겠구나. 특히나 이준석, 유승민은 모기만 와서 앉아서 모기가 쏜다고 해도 자기한테 해가 오는 요만큼 해가 오는 게 그게 세상 전체보다 커서 이걸 놓고 정신없이 허우적거린다. 그런 겁니다. 이런 자들이 무슨 대선 후보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러한 진중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안상수 후보가 황교안 후보가
훨씬 더 그러한 무게감은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시끄러운 세상에 나가보면 사람들은 박상도 아들을 당장 체포해라, 구속해라. 그리고 곽상도도 저거 그냥 영장 발부해서 구속해라. 이런 사람들이 있죠. 목소리 큰 사람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말 한번 들어보자 하고, 영장이라는 것은 강제 수사의 방법이죠. 구속영장 발부하려면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리고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일 때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을 합니다. 물론 임의 수사가 원칙이지만. 그러면 이 군중 심리에 쫓아서 SNS에서 자기들 팬들이 곽상도를 잡아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좀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서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다녔다는 그 회사, 화천대유 수사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천대유에 일반 회사 같으면 사장 있고 전무 있고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조사해야 하겠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거기에 직원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시키는 일을, 중요한 일을 했을 수도 있죠. 이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 수사를 먼저 해야, 그래야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또 그 다음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곽상도 아들이 유죄다. 아니, 저쪽에서 아직 사장 조사하고 있는데 이게 유죄다. 누가 유죄였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아들이 유죄인데 이 아들을 아버지가 아마 그 나쁜 짓을 시켰을 거다. 유승민 후보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형사사건도 아니고 아직 형사 피의자도 아니고 심지어 그 아들도. 그런데 그 아버지를 그 아들이 장차 그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국회의원 자리부터 내놔라. 범죄도 아닌데. 곽상도 의원은 이 말을 못하죠. 이 말 하면 또 뻔뻔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니, 왜들 저러지? 유승민 후보랑 그쪽에서 왜 저런 이상한 짓을 할까? 밖에서 보는 사람은 곽상도 의원이 내가 잘했다고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당에 해를 끼치니까 탈당하겠다. 그래도 제1야당에서 무소속으로 나가면 홍준표 후보도 알 거 아닙니까? 무소속으로 있으면 얼마나 춥고 서러운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나갔더니 쫓아가서 이거 의원직 뺏어야 된다. 국회의원 배지 띄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잘못됐다 싶죠? 지금 싸워야 할 사람은 곽상도 의원이 아니고 곽상도 의원 때문에 우리한테 오물이 튀긴다 이럴 때가 아닌 겁니다. 아직 오물이라고도 안 합니다. 여기서 하도 설치니까 민주당이 자기들이 잘못돼 있으면서 이쪽에다가 지금 카메라를 돌리지 않습니까? 곽상도 의원 제소하고 이거 갖고 싸우면서 뉴스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니, 이재명 지사나 문재인 민주당 쪽에 이 오물 덩어리가 있는데 카메라가 이쪽이 더럽네 이렇게 보게 만든 게 이준석 유승민이다. 지금 해야 하는 것은 화천대유 이 사건 빨리, 대장동 의혹을 빨리 전면적으로 드러내서 제대로 수사해라. 그거 꼼수 부려가지고 딴짓하지 말고 거기에서 민주당 나오면은 덮어놓고
국민의힘 나오면 이거 야당에서 나왔네. 이 짓 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곽상도 의원을 제명하네. 50억 받은 거 그거 뺐자. 이런 거 할 때가 아닌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곽상도 의원입니다. 그래서 둘 다 뭐 돈이나 어떤 이익이 있어서 가담했을 수 있죠. 우리는 뭐 모릅니다. 앞으로 나오겠죠. 안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제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우의 수를 나눠봅시다. 첫째, 진짜로 그랬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이 가담자다. 둘째, 화천대유에서 소위 정치적으로 보험을 들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줬다. 지난해까지 5억이었는데 갑자기 50억이 됐다고 하니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지난해에 일찍 나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못 받았다고 하죠. 이거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경우의 수 2개 봤습니다. 세 번째, 이거 대선 앞두고 함정 파서 준 것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러한 함정에 빠진 후보들 많습니다. 한 명은 지금 윤석열 후보. 당장 집 팔고 그 아버지 집 팔고 한 거 가지고 말이 많은데, 유승민 후보는 아마도 이것도 윤석열 후보가 가담했다. 이렇게 후보 사퇴하라 이러고 싶겠죠. 홍준표 후보도 그러고 싶을 텐데, 이것도 경우를 나누면, 곽상도 의원하고 똑같이 경우를 나누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가담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함정 판 거다. 이게 가능합니다. 곽상도 의원도 그게 가능하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른 의원, 최재형 후보, 자꾸 지나간 판결 갖고 이야기하죠. 안 그래도 남욱 변호사 사건 이야기하죠. 그거 본인이 가담했을 수도 있고, 실수로 지느러미가 걸려서 엮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함정에, 지금 저쪽에서 함정 판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 원희룡 후보 그 대북제재 위반 이거 하나는 진짜 가담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선거에 함정 판 걸 수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김경수 지사가 있는 곳, 부산 이런 데는 쏙 빼줬으니까. 그리고 왜 이걸 지금 발표하느냐. 이래서 모두들 모종의 함정이 자기 앞에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일 곽상도 의원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그 나머지 2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돈 받은 죄밖에 없죠. 돈 많이 받은 거. 그러면 그 아들은 세금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세금 먼저 떼고 줬죠. 50억 그러는데 세금을 뭐 20몇 억 해갖고 그냥 거의 반을 뚝 잘라서 세금 주고 실제로는 20몇 억 받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그래도 50억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세금 미리 냈고, 이 사람이 한 짓은 일한 거에 비해서 돈을 좀 많이 받았다. 공짜로 돈 받은 셈입니다. 증여받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바로 증여와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그렇게 불로소득이다 해서 많이 떼어간 거죠. 그러면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자기 개인으로선 거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범죄 가담이 안 나오면 책임질 게 없죠. 그런데 이미 뭐 이제 밖에 끌려 나와가지고 이제 당할 만큼 당했죠.
대중 앞에서 또 그 아버지의 정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더라도 나는 정치인의 아들이다, 이런 의식이 있다면 결국 이럴 때 그 돈을 자기가 정상적으로 월급 계산해서 받는 그 퇴직금 그만큼 남기고 나머지를 기부하면 되는 겁니다. 권순일 씨처럼 범죄로 얻은 이익을 기부했다 하면서 그걸 스스로 뉴스 인터뷰하고 이러는 거는 안 되겠죠. 그러나 곽상도 의원 아들이 이렇게 처리를 한다면 권순일 전 대법관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야말로 그 논리적으로만 감정이 포함 안 된 상태로 분석을 해봤는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글을 쓴 걸 한번 봤더니 상당히 멍청하다. 그 입장문이 차라리 입 다물고 근신하고 있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본인이 자꾸 튀어나와서 글을 쓰고 내가 좀 뭐 좀 안다 하는 듯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 결백하게는 안 보인다는 느낌입니다. 그 순수하게 증여를 받은 게 아니고 어쩌면은 거기 갔을 때는 거기 사람이 돼서 같이 못된 짓도 하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곽상도 의원은 아들을 설득해서 그 화천대유의 내부, 지금 이 수사가 되고 있는 것도 결국 녹취록이 나오고 또 자백하는 사람이 있어서 속도를 내고 있죠. 그러나 이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습니다. 여권에서 자기들에게 손해가 된다 싶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별해서 밖에 내놓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수사의 공정성을 믿지 않는 것이죠. 더구나 사법부까지 소위 그 믿고 싶지 않았던 말, 재판 거래, 이게 굉장히 지금 그 사실일 수 있다는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단 수사라도 특검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은 지금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개인적으로는 가정사에 있어서는 가슴 아픈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도저히 그런 결정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 밝혀서 국민에게 폭로를 해야 하고, 곽상도 의원과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 이 두 사람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몸을 던져 주십시오. 앞으로 8달만 죽을 각오로 싸웁시다. 그래서 좀 설령 과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적을 섬멸하는데 와서 같이 싸우면 우리는 틀림없는 전우입니다. 같이 싸운 전우는 나중에 승리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 같이 갑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